외교관계 안에서 한국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게 너무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미중 간의 대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현지 시간 18일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과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블링컨 장관은 19일에는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날 예정이고 시진핑과도 만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중국하고 대화 안 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결국.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뭐라고 쓰고 있는 줄 압니까? 자, 윤 대통령이 당당하게 중국과 맞서 싸울 때 미국과 중국은 뒤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뭘 당당하게 맞서 싸워. 쌈도 안 되는데 막상 멱살 잡히면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멀리서 담 너머에서 야 이 나쁜 새끼 시진핑 일자 무식하고 뚱뚱해 그러고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일베 극우 유튜버들 같은데 양산 사저에서 소리 지르는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막상 시진핑이 얼굴 딱 들이밀면 찍소리를 보고 얘가 얘기했는데요? 이런 놈이란 말이야 지금. 그리고 오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외교와 소통 채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거 자기네들끼리 겉으로는 싸우고 있지만 싸우지는 말자는 거잖아요, 결국에. 소통 채널 계속 유지하겠다. 근데 뭐 우리는 싱하이밍 뭐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 우리만. 괜히 싱하이밍 대사 건드려갖고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 손준호 선수가 아예 구속돼 버렸어요. 구속됐어요. 에이전시도 같이 구속됐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이 나옵니다. 근데 무조건 재판으로 가게 됐어요. 실형을 받게 되면 진짜 선수 생명 끝나요. 중국 리그 MVP급 선수였어. 근데 중국 감옥에 한 달만 있잖아요. 그럼 폐인 돼요, 폐인. 진짜로. 근데 진짜 돈 있는 애들은 변호사비든 뭐 뇌물을 써서든 어떻게든 빠져나와요. 당연히 근데 저렇게 뉴스를 타버리면 끝났어요. 못 나온단 말이야. 손준호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손준성만 구하지 말고 손주호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구할 생각이 우리 외교부 아무 짓도 안 해요 지금. 뭘 하는지. 아이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그 뭐 외교와 경제는 뭐 따로 가네 어쩌네 뭐 이러면서 중국이랑 더 이상 해먹을 게 없어서 우리 거리 멀리하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해 갖고 중국 기업 미국 못 가게 한다는 등 마이크론 그 반도체 보안 때문에 앞으로 수출 못하게 한다는 등 그거 한국에서 대체하지 말라는 등 막 이런 얘기하고 있었잖아. 지금 그 회사들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배터리 회사는 홍콩 법인하고 스위스 법인으로 회사 명의를 돌려가지고 중국 회사인데 그 지주 회사가 스위스에 본사가 있다 그래갖고 전부 다 우리나라도 못 받는 혜택 다 주기로 했어요. 반도체 관련한 저 투자? 중국 반도체 TSMC, 대만 반도체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서 오히려 특혜를 주고 이제는 그 특혜를 가지고 TSMC랑 같이 중국에다 합작 공장을 짓겠대. 미국 자본으로 인텔이. 그리고 마이크론이 중국하고 보안 문제 때문에 다툰다 그러더니 마이크론이 6천억 불 투자하고 들어가갖고 보안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을 저희가 5,000명 늘리겠습니다. 5,000명까지 늘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국 정부랑 손잡고 앞으로 잘해봅시다. 라고 손잡았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뭐 하고 있냐고. 반도체 수출 매달 30%씩 빠지고 중국 관련해서 수출 11%씩 매달 줄어드는 거 이 꼴을 당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과 당당히 싸우는 나라는 우리뿐이네. 윤 대통령뿐이네. 이게 얼마나 모질한 짓이냐고. 그러니까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중국 배터리사가 지금 IRA가 중국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거를 또 우회해서 미국에 공장을 세웠어요. 심의 났어. 보조금 다 받기로 했어. 심의 통과를 해버렸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최대 주주 회사가 스위스 회사래. 스위스에 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스위스 회사지 중국 회사가 아니라는 거야.
스위스 증시에 상장하는 등 다국적 기업으로 변신했다. 하지만 여전히 리 회장이 경영권을 쥐고 있어 이사회 구성원이 대부분 중국인인 사실상 중국 기업이다라고 동아일보가 쓰고 있습니다. 자,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시작된 법이 결국은 중국까지 다 보호해주고 한국 기업만 똥되는 법이 돼버렸네요. 네. 자, 이런 와중에 바이든은 시진핑을 너무 만나고 싶답니다. 그래서 무슨 정찰 풍선 때문에 무슨 뭐, 전쟁을 하니, 단교를 하니, 이지랄하더는 아유, 진핑이 언제 그것까지 신경 썼겠어? 몰랐을 거야. 몰랐을 거야. 네, 바이든이 앞으로 몇 달 내에 시진핑을 다시 만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찰 풍선과 관련해서는 그 중국 지도부가 풍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풍선 안에 뭐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건 의도적인 것보다는 당황스러운 것이다라고 야, 이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청 들켰을 야, 때 이건 네. 진짜. 미국의 태도 아니에요? 착한 도청이다. 악의가 악의적이지 없는. 않다. 이 풍선은 악이 없는 착한 풍선인 거야. 아니, 바이든이 이거를 몰랐다고 얘기까지 하면은 만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냥 사정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지금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을 실패했잖아. 뭐 타결을 받다고 하지만 1년 동안 동결이고 1년 후에도 1%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 한도 협상을 포기를 한 거야,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재정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1억 달러의 채권을, 이게 1조 달러죠. 1조 달러어치의 채권을 연내 하반기 때 발행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채권을 누가 사줘요? 그렇지. 근데 그 채권을 사줄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는 중국밖에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민주당 선거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채권도 중국은 지금 살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굳이 많아서? 살 필요 없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사주면 뭐든지 다 해줄게. 네가 대만을 쳐들어가도 말을 안 할 것이고, 오키나와에 폭격을 해도 우리가 군대를 빼고 아무 문제 없이 할 것이며, 북한을 충동질해갖고 한반도를 쳐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신경 안 쓸라네 라는 것까지 할 수 있는 놈들이 미국 애들이에요. 왜? 내년에 선거니까. 기억 안 나세요?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 있는 비서실장 그놈이 옛날에 힐러리 꼬붕할 때 지금 그 미국하고 중국 간에 걸려 있었던 그 부채, 그러니까 일종의 채권 금액, 4조 달러만 넘겨준다고 하면 대만 병합하는 거 승인할 수 있다라고 문서질 하는 놈이야, 이 설리반이, 얘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만 되면 뭔 짓이라도 하는 놈들이라고요. 지난번 선거 때도 또 우리가 또 음모론으로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민주당에 흘러들어온 돈이 다 중국 돈이었잖아. 북경대학을 통해서 또는 홍콩의 HSBC 은행을 통해서 등등 지금 미국에서 쓰였던 주요 선거 자금들이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게 확인됐고, 그에 대한 시스템이나 각종 개표기를 만들었던 도미니언이나 이런 회사들의 투자자 내지는 주주가 다 중국 사람인 거 다 확인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국제적인 이익을 다 포기하더라도 중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1조 달러만 빌려줘. 정찰 풍선도 우리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그럼 풍선 그거 우리 뭐 신경 안 쓴다니까. 풍선으로 봐야 얼마나 받겠니? 아니 실시간으로 근데 검증한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풍선 얘기도 꺼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을 압박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던 거야. 왜?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문하기 직전에 정찰 풍선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뭐냐면 얘는 이미 얘가 포착된 건 꽤 오래됐어. 꽤 오래됐는데 이걸 딱 언제 터뜨렸냐? 블링컨이 가기 직전에 터뜨려가지고 이걸 협상 카드로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중국이 오지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래도 표 다 끊어놨는데 오지 말라면 서운하지. 오지 마, 그냥 니들끼리 먹고 살아. 그랬는데 지금 거지가 된 거야.
순식간에 2개월 만에 부채 한도 협상 실패했고 지금 국가 재정이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 밑장 빼서 막고 있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선거 준비를 어떻게 하냐고. 부정선거 하려면 개표기도 갈아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갈아야 되고 투표지도 막 찍어야 되고 가짜 신분증도 막 만들어 와야 되고 지금 할 게 엄청 많은데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그렇지. 할 게 많은데. 선거관리 인원도 미리 다 고용해놔야 되고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미국 얘기였어요. 근데 그 돈을 줄 데가 없단 말이야. 자국 안에서는 이제 월가도 군수 애들도 내 정치에는 돈 안 쓰고 싶네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걔들 입장에서는 그냥 트럼프가 들어와도 자기네들 이익은 크게 예. 자기는 나는 트럼프도 할 수 있고 바이든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니들이 나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니들을 한쪽으로 몰아줄 필요가 없어. 지금 이러고 있는 애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객이고 중국이랑 척지고 있는 나라는 G20 아니지. 전 세계 전 세계. 190개, 220개 나라를 통틀어서 한국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나라 언론은 당당하게 시진핑과 싸우고 있는 윤석열이라고 용비어 청가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일본이 북한하고 밀접하게 지금 협상을 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했어요. 네, 북한과 일본이 물밑 협상으로 회담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에 기시다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북한도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 개권 교수 겸 아사히 신문 외교 전문 기자에 따르면 일본과 북한 사이에 이미 물밑 협상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면 일본이 군사력으로 압박을 해보려고 하는데 북한의 발사체 능력이 상상 초월이야. 이 현재의 기술로서는 일본이 이거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 일본이 또 취약점이 뭐냐면 길어. 길어. 1300km가 넘어 땅이. 섬이. 섬이 길어. 네. 그래서 이거를 합동으로 방위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면적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건 뭐냐? 발사 원점을 찾아갖고 거기에서 요격하는 것 뿐이란 말이지. 근데 북한에서 발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도움을 거치지 않으면 발사 원점을 찾지를 못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옛날에 궤도식으로 쏴올리는 원형 궤도로 쏴올리는 이런 미사일 날라올 때 얘기고 지금은 뭐 초음속 유도 미사일부터 해갖고 뭐 SLBM부터 뭐 다양한 미사일들을 다 보여줬잖아 지금. 고정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쏘게 이런 거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자유롭게 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는 옛날에는 동해안에서 쏘다가 이제 서해안에서 쏴요. 이거는 배를 띄워놓고 동해안에 떠 있는 배 안에서는 도저히 포착이 불가능하거든. 약간 맞춰봐라. 어디 쏘게 뭐 이런 것 같아. 야, 내가 그걸 어디서 쏘게가 아니라, 야, 나 방금 쐈거든? 어디 떨어질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이고. 그리고 이게 계속 고조가 되다 보니까 군사적 압박으로는 못 이긴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만나서 얘기하는 건 딱 그거잖아. 돈 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돈 줄 테니까 우리랑 국교 정상화하자. 왜냐면 국교 정상화를 해놓으면 정상화된 국가끼리는 상호간에 공격을 못 하거든. 국제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일본을 얼마든지 공격해도 돼요. 일본이 패전국인데다가 기본적으로 양국의 국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기분 나빠서 일본한테다가 공격을 한다고 해도 일본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패전국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군사시설이라든지 뭐 미사일 시설 또는 뭐 위성발사 시설, 핵시설까지 등등 북한은 얼마든지 골라서 공격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북한하고 일본하고 또 이렇게 협상을 하고 지금 기시다가 뭐 중국도 간다고 하거든요. 미국도 지금 중국에 가고 있고 북한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같이 또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북한은 이미 일본한테 청구서를 보냈어요. 400조 달라고. 1년에 40조씩 10년을 우선적으로 배상금을 달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북한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이게 1년 예산이 뭐 최소로 잡아서 12조 원. 거기에 개발이나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넉넉하게 쓰면 20조 원이거든요. 근데 40조 원씩 10년을 달라는 거야. 이게 거래 조건이었어요. 그동안 쭉 거래 조건이었어. 근데 일본이 처음에는 안 받았죠. 왜냐면 해줄 테니까 납치 문제를 인정해라든지 아니면 무슨 비핵화에 관련된 얘기를 해라. 뭐 항구적으로 불가능한 뭐 미사일 폐지에 대한 협상의 조인을 요런 부칙들을 붙였었어. 그러니까 북한이 안 해, 이씨. 그냥 안 하고 말지 그따위 조건 붙으면 안 해. 그런데 지금 일본은 조건 없이 만나자요. 조건 없이. 무조건 만나자는 거야. 그러면서 북한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는 우리한테 시킨대. 그러니까 일본은 정작 납치자 문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남북 가족 이산 가족 상봉하는 데다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끼워갖고 같이 조사해달라. 이런 잣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자본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모든 지하 자원부터 시작해갖고 앞으로 북한이 누리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의 이점을 전부 다 일본하고 북한이 독점하게 돼. 우리 기업은 가볼 방법이 없는 거고. 한일 해저 터널이요? 이러면 부산으로 안 파고 원산으로 팔 수도 있어요. 돈 좀 더 들여가지고. 그래 놓고 남북은 통일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섬처럼 고립시켜 놓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게 일본 입장에서 난 더 좋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이 자체가 기시다에 일본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만나가지고 대충 협의가 되면 중국을 만나갖고 일종의 보증을 요구를 할 겁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조약을 해서 선제 미사일 공격 안 하기로 하고 우리도 체제 인정하기로 하고 돈은 이렇게 주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지킨다라고 하는 보증 하나만 중간에서 서주세요, 진핑이 형 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게 남한하고도 남북한이 통일된 상태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는 것보다 분단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이걸 승인해주고 일본이랑 손잡고 북한을 점점 먹어버려. 왜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한 땅을 못 먹어요. 근데 지금 중국은 진해 교과서에다가 평양 바로 밑에까지 국경선을 끊어놓고 있어. 거기까지도 중국 땅이라고 진해 교과서에 수록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나야 땡큐지 라고 해갖고 들어가서 오히려 거기에서 내정 간섭을 늘리고 일본이랑 같이 북한은 파먹어 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란 말이야. 이런 멍청한 짓을 하면 우리나라의 국군은 없어요, 이제. 섬이 돼버린 대한민국에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 결국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들끼리 한 번 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이제. 진짜. 아휴. 국제 왕따.